미국의 1월 CPI 결과가 나왔잖아요, 간밤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크게 좀 얻어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아웃퍼폼했다라는 분위기였고요. 미국의 CPI 쇼크가 나온 이후로 국내 시장에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됐었을까요, 대표님? 예, 또 주도주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주도주가 또 바뀌나요? 예. 일주일 만에? 예. 어떻게 해요, 대표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18일 전에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던 전쟁 관련주가 이제 다시 가는 것 같고. 네. IT는 저는 CPI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상을. 그래갖고 근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굿이즈 배드로 작동해서 CPI 전에 다 팔아라. 그래서 SK하이닉스 억 단위 투자해갖고 13만 초입한 거 13만 5천 원 15만에 다 팔아라. IT도 단타로 하라. 그 전략을 해서 다 현금화시키는 전략을 유도해 드렸거든요. 네. 결론은 배드 이즈 배드예요. 제가 이렇게 쇼크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매매 주체별 동향. 13일 전까지 이제 그 현물에서 외국인이 거의 9,600억, 선물에서는 9,400억. 그러니까 제가 전번 시간 화두가 조 단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 네, 하루에 30포인트가 움직일 수도 왔다 있다. 갔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현물에서 7천억, 선물에서 1조를 때렸습니다. 오늘 선방한 이유는요. 저는 이거 같아요. 왜 금융투자가 이제 산 걸 엎어치게 하면서 선물 매도한 거를 환매수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현물에서 1,000억 그리고 선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요 상황에서 주체가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때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게 또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의 에너지가 올라왔다는 거. 네. 요거 하나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오늘 오른 섹터들의 단어입니다. 초전도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섹터를 이렇게 급등을 시키네요. 근데 뭐 수익률 게임에서는 최고의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이게 3월 4일 날 뭘 발표를 한대요. 3월 4일 날 퀀텀 연구소에서 네네. 뭐 공개를 한다는데 뭘 공개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기대감으로 좀 더 갈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먼저 간 선도주 파워로직, 신성, 델타테크가 조정이 죽고, 나죠. 예. 그 다음에 덕성, 서남, 이 CCS 이 종목은 1,000원이 4,000원 가서 당연히 4배나 가고, 네. 이 서남은 거의 적자 기업입니다. 연속 적자 기업인데 뭐 적자는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이런 급등을. 그리고 CXL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주항공, 이건 방산, 핵융합. 오늘 이 단어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작년 10월 말에서 1월 18일까지 주도했던 섹터의 단어들이 여기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1월 18일부터 지금 주도했던 지주사들, 종합상사, 은행, 항공, 조선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조정이 시작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방한 느낌은 IT가 그나마 아침에 깨파랗게 돌려놓은 거. 네. 그게 오늘 그나마 선방한 것 같은데 저는 16일 확인할래요. 16일이요? 옛날 같으면 CPI 다음에 PPI가 그 다음날 바로 발표됐거든요. 네. 오늘 밤에 이런 스타일로. 근데 이번에 PPI는 월요일날 발표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PPI도 뒤통수 때리나 또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을 22일로 잡겠습니다. 21일 날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이 장은 미국 시장 우리든 모든 시장이 다 부러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선을 2600, 350, 그 다음에 엔비디아 700불. 네. 어저께 그 CPI 쇼크 나오면서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면서 엔비디아가 700불을 깼어요. 그러다가 돌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PPI 나오구나 22일 실적 발표될 때까지 700불과 750불 사이에서 700불 안 깨고 대반등 주면 아직도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소부장의 순환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700불을 갖다 대기해서 붕괴하는 음봉을 맞으면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3월 달까지 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2일과 16일 날 두 가지 선을 딱 거놓고 한번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억 단위 투자해갖고 13만 원 초입산 거 14만 5천 15만 원에서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가 됐던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 됐던 단타 현금화 시켜라 전략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래갖고 22일 날 엔비디아 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진짜 본격적으로 그 지지를 확인하는지 그때부터 급락하는지 그때 확인하고 하시는 게 너무 늦으면 어떡해요, 대표님?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등세를 또 한 번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로. 여기서 가봤자 네. 예, 700에서 750불에서 갇혀있지. 500불 뚫어놓고 700까지 4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좋다 하더라도 저는 시가가 이미 다 반영된 수치 같고 이제는 700불을 반드시 지지 못하면 그리고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거기도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재료 노출.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SK 하이닉스든 또 연관된 HBM이나 뭐 소부장 관련주들을 지금은 일단은 매도 전략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계획대로 13만 원짜리 14만 5천 원, 15만 원. 이제는 15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 그때 따라가기에 너무 어려운 가격대까지 올라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15만 원 가봤자 만 원에서 15,000원 뛰기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시장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15만 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5,000원, 만 원 뛰기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이제 다시 SK하이닉스는 13만 5천 원 오지 않는 한 매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이에는 폴더폰 관련주 할래요? 폴더폰이요? 네, KH바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삼성 쪽과 연결된 중소형주 중에 또 로봇 관련주의 순환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종목도 AD 테크놀로지나 코리아 서킷도 단타 매도한 거 다시 하단 들어오면 또 그거 사는 게 오히려 지금 그쪽 보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쪽이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대표님께서는 항상 이제 파생 시장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짐작을 해주시는데 오늘 파생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오늘 파생 시장은 네. 뺐다 올리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뺐다 올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350선은 지켜줬죠. 350.5까지 빠졌다가 네.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야간 시장이 어저께 나스닥이 급락한 게 거의 장중에는 그 38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돌려놨거든요. 네. 오늘은 그 빠진 거에 대반등이 지금 시간대에는 130포인트니까 야간 선물이 오릅니다. 그래서 355까지 대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목금보다 다음 주 월요일이 더 중요합니다. PPI. 그래서 반등 줬다가 다시 꺾이는 파동이 나온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55나 357.5가 이제 저항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50을 한번 공격하는 파동이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깨파락할 때 제가 이 행사 가격을 갖고 보거든요. 지금 350이 2600선입니다. 347.5가 2570이고요. 그 다음에 352.5가 2610,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352.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파랄 때 이게 거의 300%에서 400% 수익률 줬거든요. 네. 갭을. 그런데 종가로는 거의 반등 나왔기 때문에 뺐다 올려서
뭐 외가격은 거의 뭐 400%까지 간 게 23%, 그다음에 100, 150이라서 일단 오늘은 뺐다 올리는 에너지가 형성된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 시장은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올렸다 또 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또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매일매일 이 하락을 시도하는 에너지와 상승을 시도하는 에너지가 코스피 200에서 충돌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EWI가 이제 달러 베이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어저께 하락폭의 그 비율 보면 2.7이나 급락했어요. 네.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이고 2배나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원 달러가 급등하니까 이제 진폭이 더 급락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2월 5일과 2월 7일 정도 수준까지 급락을 했어요. 이때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580 정도고 그 다음에 선물이 34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거의 50포인트를 그 달러 베이스를 더 뺀 거예요. 네. 선물도 7포인트 더 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 352.5 그 다음에 올려놓으면서 끝났어요. 저는 이거 따라간다고 봅니다. 달러 베이스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죠? 원달러입니다. 저는 3월 달에 푸틴 북한,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올라간 게 네. 이제 원달러가 1,350, 60원 돌파해서 1,370, 80원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한번 그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AP위성이라든지 그쪽 섹터 갖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SK 하이닉스 보십시오. 지금 SK 하이닉스 에너지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관리해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일변도인데 가장 강하게 땡긴 게 100만 단을 삼성전자 이틀간 연속 매수한 것도 드물었거든요. 그냥 2월 8일과 13일까지 180만 주, 150만 주. 근데 오늘은 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12만 주 샀고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만 원에서 14만 원에 이제 갇혀 있을 것 같아요. PPI 확인되기 전까지는.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2월 8일에 490만 주를 때렸고요. 그 다음에 13일 날에는 100만 주 샀어요. 그런데 오늘 160만 주, 금융투자는 240만 주 쌍끌이 매도를 쳤어요. 이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누를까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올린 주체가 금융투자거든요. 200만 주, 200만 주, 320만 주. 근데 오늘은 때렸어요. 아니 SK하이닉스보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라고 고민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삼성전자를 자꾸 누르지? 거기서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이재용 그 법률 리스크 끝나고 나서 충분히 땡길 자리에서 안 땡고 오히려 때렸거든요. 네. 그럼 왜 때렸을까 할 때 이재용 회장님이나 그쪽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삼성전자 오르는 걸 바라지 않구나. 첫 번째.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삼성물산을 먼저 땡기는 에너지가 더 강화되겠구나. 삼성전자보다. 네. 네. 삼성전자는 계속 누를 것 같다. 이 시나리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삼성물산은 그동안 제가 옆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종목인데 11만 원대 들어가서 지금 15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눌림목 주고 20만 원 하나 볼래요. 삼성물산이 올라온 건 최근에 이제 뭐 저PBR주 지주사들 올라오면서 같이 좀 올라온 거잖아요, 대표님.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지배구조상. 네. 지분을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린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 8.5%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갖고 올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께서는 이제는
금융 지주부터 먼저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주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네. 상장 주식은 30% 지분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과거의 데이터인데 삼성자산운용이 이미 100%니까 됐어요. 과거에는 삼성증권이 23%인데 지금은 29%에서 삼성증권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키는 삼성화재가 14.9니까 15.1%를 갖고 와야 돼요. 이 시나리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삼성화재 15.1을 어떻게 갖고 올 건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지금 8.5%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금융지주가 되려면 이 금산법에서 이걸 끊어야 됩니다. 전 이거 끊을 것 같아요. 끊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누르는 시나리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에서 5% 갖고 오려면 삼성물산에 무슨 재원이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4% 갖고 있는 거를 막교환, 대리를 내소해서 막교환시키나 한번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건 다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분들 지금 2018년도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갖고 있는 1.4조 삼성전자 지분이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옛날에는 1.4조 있었는데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삼성물산 지분도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삼성 SDS 지분을 또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삼성생명이 개인 지분으로 20% 있는 게 상속이 이부진 씨하고 이재용 씨한테 많이 가고 홍라희 여사는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쫙 보시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42조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누구냐? 삼성생명 8.5, 삼성물산 5.1, 개인 홍라희 여사, 이재용 회장님, 이부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걸 3% 이내로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5%니까 442조에 5% 에너지가 누구한테 가줘야죠. 삼성물산 삼바에너지 갖고 가능히 합니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몇 프로 갖고 올 수 있냐면 5.6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삼성전자를 계속 오르지 않고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가치를 올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치를 죽이면 안 돼요. 더 많이 갖고 오니까. 이 작업이 먼저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화재가 지금 15조인데 이거는 삼성생명이 14.9니까 이게 삼성생명 지주라면 이게 30% 돼야 됩니다. 15.1을 갖고 와요. 어렵지 않아요. 삼성생명이 5.6을 팔면 거기 나오는 재원 갖고 충분히 다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먼저 막교환부터가 들어가야겠죠. 막견 시나리오가 들어갈 때까지는 삼성전자 계속 누르고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부터 지배구조를 높이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9조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개인으로 딱 돼 있죠. 이재용 18%, 이서연 6%, 이부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더 갖고 오면서 지배구조 높이는 한 축.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의 지주. 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계열의 지주. 그럼 두 가지 지주가 딱 나오죠.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2월 5일부터
이 법률 리스크 끝났으면 충분히 M&A를 하고 뭐 삼성전자 충분히 지금 SK하이닉스 같이 못 가더라도 지금 8만 전자 정도는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때려요. 변동성을.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그림이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24조. 이거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8.5%가 37조인데 24조면 5.6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받아주고 이쪽을 넘겨주고 이 작업을 지금 하기는 작업을 금년 내내 시도하나 보시죠. 올해 내내요. 올해 내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올해 내내 지금 자리에서 위쪽으로 갈 방향이 크지는 않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할라 그러면. 삼성생명이 이번에 급등했잖아요. 네. 눌렀다 다시 보내나 한번 보세요. 삼성화재도. 그러니까 요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세 가지가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화재, 삼성생명. 바이오로직스는요? 바이오로직스는 박스를 유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 작업이 들어가지 않나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MSCI 관찰 대상이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하나. 그래서 금융 지주 시나리오를 가동시키나. 네. 법률 리스크 제거했는데 오히려 투자하고 삼성전자의 밸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지배 구조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먼저 전개되나.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왜 저렇게 누르나. 옛날에는 삼성물산을 죽도록 눌렀거든요. 네. 이제는 삼성물산을 올리면서 삼성전자를 누르나 한번 보시죠. 이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7만 원과 8만 원에 갇혀 있으면서 변동만 주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이번에 삼성생명이 8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게 이제 7만 5천 원과 7만 8만 원 사이에서 밑에 꼬리가 계속 달리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보다 두세 배 거래량이 터지고 이러면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이름 바꿔서 삼성금융지주로 만들었을 때 네. 상황 이걸 시나리오 짜갖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저 삼성전자를 왜 저렇게 그냥 왼수 젓듯이 그냥 저렇게 400만 주 때리고 또 땡기고 하면서 변동만 주나. 대표님, 단순히 뭐 SK 하이닉스보다 HBM에 대해서 좀 뒤처졌다, 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 펀더멘탈이나 그 간단하게 해서 어나리스트가 보면 계속 그렇게 뭐 HBM 뭐 그다음 미중간의 관계,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이런 그쪽으로 시각하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정책적 시각. 네. 개인의 대주주의 이해당사의 탐욕. 그 시각으로 한번 안경을 바꿔갖고 써보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계속 싸게 갖고 와야 되잖아요. 누르나 보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게 이제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검증을 한번 6개월 동안 한번 해보시죠. 그럼 혹시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매매를 해도 될 만한 자리인가요? 삼성물산이든 화재든 삼성생명이든? 삼성물산은 15만 원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10%는 누를 거예요. 네. 또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 단기간에 지주사 관련해서 급등을 시켰거든요. 눌렀을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오려고 그러면 빅펀드가 조성이 됩니다. 헤지펀드에. 그럼 싸게 사면 모아갖고 이제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미쳤다고 비싸게 사면서 다 전략을 노출시키면서 나 15% 예를 들어 삼성화재 15% 갖고 와갖고 이게 땡겨갖고 공부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달라와갖고 그냥 비싸게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흔드는 작업으로 모으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작업이 제가 그래서 6개월 걸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네. 그게 확보될 때까지는
절대 크게 안 올립니다. 삼성전자를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네. 요거를 다 획득했을 때 이제 공포하면서 자전 돌릴 때 땡겨버리겠죠. 그 작업이 들어가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그래서 저도 그 파생의 부분과 그 HBM 연결고리 그다음에 또 그냥 반도체 디램과 파운더리 그다음에 TSMC의 관계 뭐 이런 걸로만 접근해 봤는데 네. 답이 안 나오는 그게 상황이었군요. 이제 쟤네들은 왜 저럴까 하다가 금융지주 시나리오를 안경을 쓰고 딱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얘네들이 들어가나 보다. 그럼 대리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리인은 외국인 헤지펀드나 뭐 과거에는 모간 스탠리나 JP 모간이나 이런 애들이 대리인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합리적 의심이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한 가지 시나리오로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을 따라가시는 분들 오늘 특집으로 삼성생명이 금융지주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벌어질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로봇주예요, 대표님. 로봇주 중에서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에브리봇. 에브리봇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급락세가 나왔고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이게 좀 주도주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난 두산 로보틱스는요. 네. 그냥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그냥 낙폭이 큰 거에 대한 뒤풀이 파동이지 새롭게 고점 돌파하고 뭐 새롭게 가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로봇주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 로봇, 그러니까 제가 에브리봇을 12,000 초반대 설정해 드렸던 시나리오 중에는 네. 저는 이것도 소설을 쓴 겁니다. 시나리오. 그때 뭐 애기들이 스마트폰 움직이는 스마트, 이게 이제 디즈니 보면 비봇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네. 고장난 론. 이게 그 스마트폰과 로봇이 합쳐진 비봇입니다. 네. 저는 2030년도에 이게 삼성이 만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게 청소기가 변신하는 거예요. 예? 청소기가 변신해야 돼요. 네. 그래갖고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에브리봇을 선정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컨트롤러가 돼야 돼요. 모션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게끔 자동으로 뭔가 같이 날 따라서 사물형 인터넷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쪽 관련된 게 아지네스텍이에요. 아지네스텍. 예,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 에브리봇은 저는 이거는 그 머니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5,000원, 27,000원 사이에서 땡칠 줄 알았어요. 에브리봇이요. 예. 근데 이거를 47,000원까지 땡기니까 너무 과하게 슈팅하니까 저는 이제 반토막 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도주 안 바뀔 것 같아요. 반토막 시켜놓고 다시 안아볼래요. 그러면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가 2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0원, 47,000원, 27,000원과 이 121선이 어디서 만나나 보면서 다음 그림을 그리겠고요. 그 사이에 아지네스텍. 전 이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지네스텍도 로봇주? 이거예요. 모션 플랫폼. 간단히 해서 아까 비봇이라고 그러면 네. 그 모션 제어 장치. 뭐 말하면 여기 움직여, 가, 와 명령을 따라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모션 제어 장치를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 로직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진엑스텍입니다. 오히려 이 종목이 다음에 또 큰 게임이 나오나 보겠고요. 아지네스텍은 아직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인가요, 대표님? 지금 121선에서 지금 뭐 10%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창기 플랫폼, 그러니까 흐름이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간 에브리봇을 죽일 때 주도주 재편 현상이 나오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삼성이 스치고 가는 종목들 갖고 계속 머니게임 하거든요. 네. 지금은 또
삼성과 연결돼서 그 우리가 삼성 M&A 하면 삼성 로보틱 전번에 시간의 상황 때 제가 그거 믿지 마시고 때리라고 그랬죠. 삼성 로보틱스 안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분사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죠? 삼익 THK입니다. 근데 얘도 제가 121선 밑에서 한번 오늘 이 분출하는 에너지 보세요. 네. 18,000원.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보유하시면 때려라. 근데 이 종목이 올려놓고 121선 가까워지거나 뭐 14,000원이나 13,000원 오면 저는 이거 사겠습니다. 이건 뭐냐?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걷질 못해요. 척추가 뭐 어떻게 된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삼익 TH가 만드는 웨어 옷때 이렇게 전에 한번 그 동영상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부착해서 옷 입으면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걸 만드는데 여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저는 이쪽에서 순환이 계속 그러니까 로봇주도 그동안 대형주 중에서 큰 게임 나온 것들 뭐 두산 로보틱스도 저는 한 게임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풀이 파동 정도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버스 한 게임 끝나고 눌리 줄 때 다음 거기에 같이 뭐라 할까요? 부품단이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중소형주에서 전략화시켜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매하는 것보다 더 낫고 수익률 게임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익 THK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분사를 한 회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과는 엮여 있지 않은 회사인 거고요. 근데 예. 삼성이 계속 스칩니다. 노려서. 에브리버도 그렇고 요새 그런 종목들 보면 네. 그 찌라제는 제2의 M&A 대사 이렇게 퍼뜨리면서 계속 머니게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머니게임 종목이라고는 보는데 네. 시나리오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약간 사모펀드나 투자조합 에너지에서 매력적인 종목으로 에브리버까지 거래량 흔적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매매하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2의 급등주 찾기라고 하면 저 두 가지를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로봇주는 죽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죽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종목 찾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수급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매출단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나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진에스텍이나 이 삼익 THK는 실적은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은 아니고 네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주가 시가총액 놓고 오히려 꿈만 주는 회사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로봇주 중에서 앞으로 좀 급등세가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언급을 하셨습니다.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판단에 맞게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오늘 지주사 중심으로 대부분 하락한 종목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 PBR 종목들 이제 좀 상승세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까 얘기한 삼성생명 금융지주는 지주사 에너지를 불을 붙여버릴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1차 파동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됐든 지금 조정을 하고 해서 고점에서 10 내지 20%는 조정할 것 같아요. 그 조정 때 잘 들여다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끌개가 나올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삼성물산, 그 다음에 이마트, 그 다음에 삼성생명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을 선정을 해보시죠. 이마트요? 이마트 실적 쇼크 나오지 않았나요, 대표님? 실적 쇼크인데 네. 저는 아까 그 삼성 생명의 주요 주주에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생명의 주주들이거든요. 네. 삼성물산이 19% 갖고 있고 개인 이재용, 이부진,
호텔신라의 대주주가 삼성생명입니다. 근데 호텔신라는 이부진 씨가 한 주도 없어요. 개인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갖고서 지배할 거고 언젠가는 교통정리를 하겠죠. 그 전까지는 뭔가 삼성생명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부진 씨도 그래서 지분 가치가 이재용 다음이고 이 회장님 다음이고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 지분 때 홍라희 여사가 이부진 씨한테 더 줬어요. 요 흐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와 이마트가 8%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이마트가 돈이 무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금융지주 할 때 이거를 교통정리하면 거기도 또 하나의 큰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이 8%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마트나 신세계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주사 그림을 한번 어디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죽지 않는 한 저 PBR 종목으로 묶여있는 지주사들도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파동은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롯데 지주, 그 다음에 이 롯데 지주 한번 보세요. 네. 2만 4, 5천 원짜리가 3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흔들거든요.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만 원과 그러니까 121선까지는 조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21선이 올라오는 동안에 직전 고점이 지지하는가를 보는 게 이제 고점에서 한 10% 상승폭의 반. 121선이 여기 2만 9천 원까지 올라오려면 뭐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래량의 두세 배가 증가하나 보시고요. 그래서 A, B, C로 해갖고 3월 중순이나 길면 5월까지 A, B, C가 되면서 여기서 121선하고 만나나 한번 보시죠. 이거를 롯데 지주만 보지 마시고요. 네. 이마트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마트도 보시면 지금 121선이 한 7만 3, 4천 원, 21선이 7만 6천 원입니다. 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거놓은 거는 1단계 상승해놓고 눌림목 대 여기서 ABC님은 다음은 요 고점을 돌파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1개월이냐 2개월이냐가 그 금융지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중에 뭔가 소각을 할 수 있거나 뭔가 뭐 끌게 있는 것들 그게 롯데지주, 이마트 이런 것들 갖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삼성생명. 요번에 8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여기서 아마 금융지주라려면 이거 갖고 있는 삼성전자 넘기 전까지는 이걸 죽이면서 맥을 끊어놓을 것 같아요. 그때 이 121선이 7만 원과 7만 2천 원 정도 선까지 조정할지 7만 5천 원을 안 깰지 요거는 못 맞추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두세 배가 되는 거예요. 네. 거래량을 주로 좀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요 X축, Y축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같이 놔주세요. 하나 Z 넣으면 삼성물산도 같이 넣는 거예요. 네. 이걸 선을 매일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주사, 요 지주사가 쉴 동안 방산주가 가나 보십시오. 방산주가. 이 방산주는 뭐 갖고 보냐면 하나시스템, AP, 위성, 현대로템. 요 세 가지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오늘 강한 신고가 종목.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고요. 너무 비싸요.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비쌉니다. 네. 그래서 매력 없어요. 보유자 영역이고 저는 10몇만 원짜리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방산주에서 지금 우리 하나시스템 18,000원 판 게 14,000원까지 조정했었거든요. 14,000원. 121선까지 조정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순화해야 되나. 그리고 그거는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같이 급등할 때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4월달 총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푸틴이 북한 오나 일정도 같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유가 환율이 같이 가면 방산주가 3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요새는 1개월씩 손바뀜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 동안 옛날 우주청 방산주가 다시 주도하고 그때까지 지주는 조정하는지 그리고 푸틴이 이제 진짜 북한 왔어요. 그러면 그때 끝나지 않을까? 그때 재료 소멸. 예. 그러면서 그때 지주가 다시 가는지 한번.
그럼 지주 보는 거는 3월에서 6월 달 코스로 3월 만기에서 6월 만기 가시면서 이제 이게 파생하고도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때 또 땡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그 저 PBR 종목으로 묶여 있었던 그 지주사들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은 지금 살 자리는 아니고 지금 좀 주가가 높으니까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고 방산주는 오히려 지금 사서 3월쯤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확정되는 그 시점에 매도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좀 해보면 될까요, 대표님? 그래서 환율이 좀 저는 튈 것 같아요. 환율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유가도 지금 수준에서 뭐 80달러를 뛰어넘는 선까지 갈 수도 있고 예. 예,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다시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다음에 전쟁 관련주들 이런 것들 간단히 해서 연초에 급등했던 것들. 네. 제가 이러시 파일럿 끝났습니다. 다 팔고 오히려 IT나 소부장 이런 단타나 그 지주사 단타나 하십시오 했다면 이제 그게 이제 3월 말까지 또 바뀐 거예요. 그리고 3월 말 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갖고 누르나 보시고요. SK하이닉스는 10에서 15%짜리는 항상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15만 원을 다뤄둘까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보고 할래요. 실적을 일단 확인을 하고 예. 예. 지금 그래서 방산주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현대로템입니다. 이제 뭔가 치고 나갈 준비가 3만 원을 뚫으면 이제 38,000, 4만 원까지 가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이 먼저 1파동 먼저 갔잖아요. 지금 지주사들이 이런 조정 하나 보라는 얘기예요. 요게 한 달 동안. 네. 그 사이에 미리 한 달 동안 조정했던 게 이 고점을 뚫는지는 환율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그걸 한 달 반 동안 다시 보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게 하나시스템, AP선 그래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주에는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그럼 시장의 질이 또 나빠지는 거죠. 테마화되고 이런 것들이 또 연속적으로 순환이 되나. 이것도 한번 한 달 그 물줄기 찾아내는 시나리오에는 한번 또 효과적인 타이밍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랑 항공우주도 있는데요. 그거는 뺍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기관형 종목들 빼고 싶어요. 기관형 종목들이요. 예, 간단히 해서 대형주 성격의 네. 약간 무거운 것들. 그거는 뭐 10% 갈 때 한 10%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10%가 한 달 반이라면요. 실제 수익률은 5%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노상 사서 빠지지 않을 뿐이지 이거 팔지를 못해요. 네. 그런 거는 안 할래요. 그리고 지금 장의 특징이 어떤 섹터에서 대장 한두 개만 딱 집어갖고 집중해서 그거를 흔들어서 하는 게임이지 전체 다 가자 이 시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는 같은 구간에서 50이나 더블 주는데 어떤 거는 10%도 안 줘요. 그러면 종목 잘못 찍은 거거든요. 지금은 그 종목 선정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수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게 일주일 단위로 이게 안 가거나 에너지일 때는 저는 자꾸 바꿔봅니다. 이게 소부장 이게 너무 이게 둔탁되거나 안 하면 또 다른 걸 바꿔보면 어떤 때는 운빨 나오게 찾아보다 치는 그러면 느껴져요. 아 이게 핵심이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시장의 흐름에 있으니까. 예. 예. 대표님 지난주에 자동차주를 비롯한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주도주로 돌아섰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한 주 동안 움직임이 그렇게 뭐 활발히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관점의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변화 없어요. 대신 지금 그 한 주 동안은 네. 대장이 쉬고 있죠. 지금 기아는 기아는 버티고 있는데 현대차가 조금 늘리고 있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예. 눌렀다 갈 때 이제 네오 오토라든지 뭐 그쪽 관련된 종목은 SA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때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각은 변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네. 저는 3월 달에 이제 그 슈퍼 갖다 얘기해서 대선의 시작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6월 달까지 그때 분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단은 미국 밸류체인으로 네. 저는 금년 내내 주도주로 봅니다. 거기도 현대차, 기아 수익률보다 SA라든지 네오오토라든지 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장 져야 되는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 순환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 시장의 핫한 종목 하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입니다, 대표님. 올해 첫 공모주의 최대어 APR이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 중이고 27일에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APR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 공식이에요. 그날이 꼭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고가될 수 있으니까 네네. 대두 잡고 들어가시고요. 그게 꼭지 그날 하루나 이틀 만에 쳤어요. 그럼 무조건 반토막을 만드십시오. 우진엔텍 때도 보셨잖아요. 네네. 예. 그럼 반토막 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냐, 반토막 시켜서 가냐, 그 흐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까? 지금 장에서?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한 10% 정도만? 네. 그리고 어떤 건 바로 성공하기도 하고, 네. 어떤 거는 반토막 시켰다가 거기서 뭐 더블이나 따더블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감각은 좀 선수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모해봤자 몇 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예, 있죠. 사실 예.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규 첫날에서 대부분들 하루에서 3일 안에 끝납니다. 네. 그리고 박살을 내요. 신규 상장 종목들 지금까지 상장된 거 다 스타디해 보십시오. 네. 고점에서 다 반토막 만듭니다. 지금 신규 상장된 거 다 반토막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된 이하부터 다시 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날부터는 이거는 금액을 적게 하고 대두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하루나 이틀은 화려할 수 있지만 매도 타임 놓치는 순간에 네. 예,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용이에요. 직장인은 대상 안 돼요. 뭐 회의실 들어갔다 왔는데 갑자기 하조가 들어가 있으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하지 마십시오. 대표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어느덧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우리 돈으로 지금 6,98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76% 오늘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뉴스나 뭐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의 흐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6,400원 팔아갖고 5,300만, 5,500만 원에서 재매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6,500만 원 대두 잡고 신나게 파시죠. 이게 또 뭐 8천만 원, 1억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기술주하고 엔비디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얘도 고점에서 20, 30%는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들을 잡고 잘 챙기시고 네. 엔비디아 22일 날 엔비디아한테 물어봐서 엔비디아 700%는 얘도 고점에서 한 20, 30% 다시 빠집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5,300만 원, 5,500만 원 안 사셨으면 네. 6,900만 원에서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세요. 그냥 1억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1억. 그러니까 노상 뭐 2억도 간다고 그러지 뭐. 예? 그런 대 만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도 순식간에 이런 변동성 종목 비트코인은 저는 고점에서 30% 빠지면 들어갑니다. 20, 30%. 그래갖고 그 추격 상승 때 따라가는 그 상품이 아니에요. 네. 5,300, 5,500만 원에 안 하는 분이 왜 6,900만 원에서 1억 간다고 1억 안 가면 내가 사는데 그날이 포모의 마지막 꽂으면 그거 못 끊으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지금 사시고 한 5,300만 원 2배 살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그거 못 해요, 또. 그때는 또 손절하기 바쁘실 테니까. 그때는 이제 더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일단은 5,300만 원 선에서 잡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자리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 앞서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는 했는데 너무 급등하니까 그래도 지금 좀 사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 합니다. 어떤 종목도?
아니요. 순환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익 PN이만 남았다고 봅니다. 원익 PN이요? 네. 그거는 저는 초전도체보다 네. 자동차 부품단과 그냥 같이 엮여서. 충전소 엮어서 간다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초전도체는 이재료입니다. 3월 4일 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뭘 공개한대요. 공개한다니까 뭔가 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머니 게임입니다. 항상 브랜드를 만들어요. 작전 세력들은. 이거 아십니까? PCPOSOS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거 뒤져봐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거 또 이쪽 전문가라고 그러는 분들은 심하면 사기라고 그러세요. 심하면 믿지 말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의 시작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대주주가 코아시아였어요. 네. 그리고 2등이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가 3위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이 코아시아 지분을 신성델타테크가 60억에 인수해 와요. 이 코아시아는 지금 아주 그냥 뒤로 자빠져서 그냥 울분을 토할 겁니다. 이 60억이 그때는 시가총액이 코아시아가 더 좋았거든요. 지금 이거를 3조 회사를 만든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가 코스닥 12종목 시총 상위 10위. 예. 이 LH 벤처 캐피탈이 뭐라고? LNS. 지금 이게 대주주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2등이 파워로직스. 이 순서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머니게임 한 것 같아요.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그런데 이 LNS에서 이런 벤처라든지 이런 걸 투자해갖고 퀀텀 에너지 지분을 갖고 왔다는 게 이런 가치를 넣을까요? 저는 이것도 토막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도 전 3년 동안 이 신성 델타테크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쪽에 오늘 보시면 이제 CCS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서남이 장 끝날 때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실적단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대드 잡고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딱 하나 남은 게 원익 PN입니다. 얘도 상한가 뭐 6,000원짜리가 뭐 9,000원이나 12,000원 가면 또 때리고 나오겠습니다. 파워로직스가 7,000원에서 이게 14,000원 때렸는데 17,000원까지 가부터는 이제 힘을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테마 머니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하고 감각이 있는 분들만 하시고 초보자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은 거나 하십시오. 네. 원익 PN이. 원익 PN에는 초전도체 말고 저는 자동차 부품하고 충전소 갈 때 뭔가 한번 에너지 줄 것 같으니까 이게 갑자기 뭐 상한가 한번 치거나 두 번 치면 그때나 매도하시는 종목 찾기에서는 못 간 거 찾기 정도로만 종목 권해드리고 이미 급등한 거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괜히 속이 편하실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조 대표님의 통찰력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 어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릴지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